다음에 6번입니다. 라이 증후군, 레이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정의 첫 번째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는 간하고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혈관의 지방 축적을 동반해서 굉장히 위험한 질환, 뇌질환을 라이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생기냐면 원인은 이런 경미한 바이러스 징후 후에도 나타나지만 두 번째 땐 꼭 별표하세요. 수두나 인플루엔자를 걸렸는데 이때 아스피린을 투여하면 아스피린의 독성 작용으로서 간하고 신장에 간하고 신장에 지방들이 막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 문제를 일으키는 게 라이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땐 꼭 기억하시고 이게 실제 93년도가 옛날 문제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병태생리 별표 많이 하세요. 간에 문제가 생기고 또 뇌 쪽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방이 축적됐다고요. 간의 지방성 병변입니다. 자, 간이 비대가 되고요. 미세혈관에 지방이 축적이 돼. 그로 인해서 암모니아 요소로 전환하는 효소가 감소한다. 그렇죠? 자,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효소가 감소해요. 그럼 나타나는 게 고암모니아 혈증이에요. 그래서 고암모니아 혈증이 나타나서 간 효소가 비정상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게 간의 지방성 변변, 이 말이 꼭 써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뇌부종을 동반하게 됩니다. 두 개의 뇌가 상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의 지방성 병변과 뇌부종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에 쉽게 말하면 광범위하게 지방 축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간에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야가 손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서 세포가 활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에너지를 만드는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간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을 입다 보니까 간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해서 간의 지방성 변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증상은 별표 많이 하세요. 자, 뇌부종을 유발하기 때문에 두 개의 뇌압 상승, 뇌변증이 일어나고요. 간의 지방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간 기능 장애인데 얘는 빌리루빈이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황달은 나타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 기능 장애로 간이 비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간의 미토콘드리아 손상이죠. 간에서 세포 손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간비대가 일어나고 간이 기능을 못해. 그래서 응고인자의 합성이 감소가 돼요. 응고인자 합성이 안 돼. 그럼 뭐가 나타내? 지혈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하나만 더 써놓으시는 게 간비대요. 하나만 더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혈이 안 되는 거. 지연된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초기에는 가벼운 바이러스 증상이 아까 상기성 감염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수두 인플루엔자 경우에 어때요? 이때 아스피린 투여로 인해서 나타난다 그랬었죠. 자, 1단계, 일단은 이게 뇌 쪽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토 나타나죠. 혼수 상태 동반하고요. 그 다음에 뇌파 검사에서는 당연히 비정상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변화가 있게 되고,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특히 5단계 보세요. 심부검 반사가 없어요. 그렇죠? 아예 없어졌고요. 뇌사 상태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피질 자세, 재내 자세가 가장 심각한 자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에 재피질 자세, 재내 자세 그림을 드렸습니다. 자, 유인물 참조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decorticated pos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피질 자세예요. 자, 그러면 상지는 굴곡을 하고 있죠. 이렇게 구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굴곡된 자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 쪽 봐보세요. 하지는 익스텐션이에요. 과도한 신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재피질 자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 그림이 재내 자세예요. 그래서 재내 자세를 보시면 다 익스텐션이에요. 심근이 과도하게 신장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심각하구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팔은 굴고 처음에 제피질 자세에는 어브덕션이죠. 플렉션이에요. 그렇지만 여기는 제네 자세는 어덕션에다가 익스텐션이고 팔은 안으로 들어가 있죠. 프로네이션이고 그다음에 플렉션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피질 자세, 제네 자세가 이런 것들을 동반하구나 보시면 좋겠고요. 자, 진단을 보시면 제일 밑에 것부터 먼저 볼게요.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간에 지방 변변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SGOT, SGPT 수치가 증가하게 되죠. 그 다음에 LDH가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LDH는 유당 탈수소 효소예요. 호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처럼 간이나 담도 폐쇄가 되면 이 LDH가 증가해요. 특히 LDH는 모든 신체 조직에 다 존재를 하는데 특히 LDH가 많이 있는 데가 뭐냐면 심장, 간 이런 쪽에 굉장히 많아요. 심장, 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라이증후군일 때는 LDH가 올라갔다 그러면 뭐예요? 신장이라든가 간이나 이런 쪽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저혈당입니다. 우리 간에 그 글리코겐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저장하고 하는 게 어디죠? 간이죠. 간이 기능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을 동반을 하게 되고요. 고암모니아 혈증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거는 226페이지에 아까 병태생리에 포도당이 고갈되면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하는 효소가 부족하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전환되지 못하니까 고암모니아 혈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다음에 PT, PTT가 수치가 올라가게 되죠. 왜 그래요? 간세포의 간세포 기능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뭐였죠? 여기 어디 있었죠? 쓴 것 같은데 간세포 손상으로 인해서 지혈이 지연돼서 PT, PTT 수치가 연장되는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뇌척수액 검사이죠. 뇌척수액에 검사를 해서 압력을 체크해 봅니다. 그럼 당연히 이때는 압이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압력 상승 증상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 생검입니다. 자, 최종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생검을 하게 되죠. 생검을 하면 거기에서 간에 지방이 이렇게 축적되어 침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초기 치료를 보면 초기 진단을 보세요. 의식상태 변화를 보셔야 되겠고요. 두 개의 뇌압이 상승할 거니까 뇌압 상승 여부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또 혈당,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을 수시로 측정해야 되고 경련 관찰하시고요. 구역반사, 동공, 각막반사, 특히 RCP 상승과 관련된 반사들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대중요법입니다. 자,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그렇죠? 기도삭간 충분한 환기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산증 알칼리증 교정하셔야 되겠고 두 개의 뇌압 4강을 위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진정제, 그다음에 진통제 줘야 되죠. 발작이 일어나면 항경련제 투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ICP가 올라갔어요. 두 개의 뇌압이 올라갔으면 우리 대표적인 약물이 고삼투성 이노제죠. 만니톨이 투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페니토인이 발작을 조절하기 위해서 투여돼야 되는 거죠. 간 기능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간 부전 증상이 보여서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고암모니아 혈증이 나타난다 그랬었죠. 그래서 네오마이신을 투여해서 암모니아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케어들이 이루어야 되겠고요. PT, PTT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비타-K, 그 다음에 신선동경 혈장들을 수혈을 해야 됩니다. 간호를 보시면 바이탈사인 측정하고 신경학적 상태, 그 다음 임상병리 검사 계속 추후전 팔로업 하셔야 되겠고요. 탈수 일어나는지, 뇌 부종이 있는지 IO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처방된 중재, 약물 반응 확인하셔야 되겠죠. 또 안정기가 되면 정서적인 지지, 적절한 놀이활동 등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상호작용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종에서 원인은 꼭 기억하시고 병태 생리와 치료 기억하셔야 되겠죠.